오늘 아침 7시에 발표된 그 기사인데요. 10월 결과 단독 발표하는 것 대신 통합 분석을 검토하고 FDA 논리를 재설계해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떠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 기사는 먼저 28일에 공개되긴 했는데 이제 지금 받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 코오롱 티슈진이 TGC 두 번째 임상인 12301 결과를 단독 톱라인으로 먼저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7월 임상 발표처럼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7월 발표 결과 분석이 끝나면 지금 예정되어 있던 10월 결과 발표와 같이, 그러니까 10월에 발표한다는 것도 지금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결과는 발표 시점과 공개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생겼다. 통합 분석의 핵심은 두 임상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 있지 않고 비만 치료제와 진통제 사용, 임상기간 편차가 평가값에 미친 영향을 걷어낸 뒤에도 TGC에 약효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임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사용, 그 다음에 위약 효과와 그 다음에 진통제 사용 같은 것이 이제 변인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위약 효과가 크게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을 제하고서라도 TGC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7월에 있었던 임상 발표 그 혼선 때문이었고, 그래서 12301 단독 공개를 재검토하고 있다. 지금 예정은 10월에 단독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나 그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코오롱 티슈지는 7월 시장에 예고한 일정에 맞춰서 TGC의 첫 번째 임상인 15302 7월 20일이었죠. 톱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고 위약 효과가 너무 크게 나서 지금 10월 임상까지 어떻게 발표를 할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10월에 그대로 단독 임상 발표를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더는 외부 기관에 지금 분석을 맡기려고 기관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되면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앞서 7월에 발표되었던 15302와 12302를 같이 분석해가지고 통합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톱라인은 전체 환자군의 평균을 토대로 임상 성패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그래서 바로 발표를 할 수 있지만 7월 임상 발표처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TGC 미국 임상 두 건을 비교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그 총 책임자 CMO가 모두 같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단독 발표를 한다고 하면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도 빠르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 분석의 중요성을 두고 발표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외부 임상 시험 수탁 기간 선정이 막바지에 들어갔고, 외부 전문가도 분석에 참여해가지고 분석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인 것 같죠. 현재 검토되는 선택지는 두 가지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12301 결과를 10월에 원래 계획대로 별도 발표하거나, 또는 이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가능성은 앞서 7월에 발표했던 15302에 대한 포괄적 분석, 왜 실패했는가도 밝혀내고, 그리고 무엇 때문인가도 알아내서,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알아내서 뒤에 있을 임상과 앞에 했던 임상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방법, 새로운 가능성을 택하게 되면 두 번째 임상의 성패뿐만 아니라 첫 번째 임상에서 왜 그런 위약 반응이 커지게 나왔나를 함께 설명할 수 있고, 이거를 토대로 FDA의 협의 일정을 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시점은 원래 계획이었던 10월보다 늦어질 수 있고, 외부 분석에서는 임상 기간과 원래 자료, 환자 방문 기록, 프로토콜 관리에 대한 재검증이 포함된다.
그래서 코오롱 TGG는 먼저 그 구체적인 분석 범위와 예상 일정을 시장에 안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7월 임상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지금 꼽는 거는 뭐 첫 번째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비만약 투여가 많았다고 하고 그 비만약을 투여 받으면 체중이 줄어들면서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줄고 그래서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위약에 들어있는, 위약을 맞을 때 거기 안에 특정 성분이 무릎에 있는 염증의 세척 효과를 또 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위약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 원인은 이제 임상 3상에서는 그때 이제 임상 대상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KL 그레이드가 낮은,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환자군을 많이 섭외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KL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릎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쉬거나 아니면 치료를 조금만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약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요번 발표에 통합 분석해서 발표하게 되면 그런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겠죠. 그래서 어, 그 차이가 왜 났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변수가 비만 치료제고,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진통제 관리, 그 다음에 환자 대상도 같이 살펴볼 것 같아요. 하이 그룹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체 환자군에서 확인된 효과와 이런 그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 어, 분석 방향이 일치해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 FDA가 작년 2월에 이제 임상 통과 품목 허가를 내주는 방식에 조금 변화를 주겠다라고 발표했었죠. 그전에는 이제 임상 2개를 통과해야 거의 그 품목 허가를 내주는 방향이었다면 지난 2월에 발표한 거로는 하나만 통과해도 대신에 이제 유효성이 정확하게 입증되면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301이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고, 그러니까 통증 지수나 개선도가 좋게 나오고 여러 민감도나 하이 그룹 분석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면 사실 이제 TGC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FDA 협의 논리가 강화된다. FDA에서 이걸 설득할 수 있다. 별도의 3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한 데 더해서 앞서 7월에 발표됐던 임상에서 미충족 원인을 외부 변수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10월 임상에서도 그 위약 효과가 너무 크게 나오거나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약효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관계자는 TGC 12301은 외부 전문가와 CRO를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에 정확한 의미를 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12301을 별도로 발표할지 함께 정밀 분석해서 발표할지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임상 발표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중요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